여러분은 지난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인간은 예로부터 꿈에 대해 각종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태몽, 예지몽, 길몽, 흉몽, 재물꿈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보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꿈은 수많은 예술가, 과학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는 꿈에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을 보았고, 여기서 영감을 받아 당시까지 미궁에 빠져있던 벤젠고리의 분자 구조를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도 꿈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의 대표곡 예스터데이를 작곡한 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들은 멜로디를 바탕으로 작곡을 하였고, 이 노래는 20세기에만 최소 700만 번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시작된 멜로디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노래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메멘토, 다크나이트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2010년 개봉한 인셉션의 시나리오를 본인이 꾼 자각몽에서 영감을 얻었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각몽을 주제로 한 이 영화는 독특한 소재와 방대한 스케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당시 전 세계에서 무려 9,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꿈은 예술작품의 소재로 혹은 과학적 발견의 단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놀란 감독이 영감을 얻었다는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은 꿈을 꾸는 도중 할 수 있는 가장 신기한 체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각몽은 꿈을 꾸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으로 인구의 20에서 30%는 주기적으로 자각몽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꿈속에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2년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깨어있을 때 피험자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하여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꿈속에서 피험자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후 그들의 뇌를 관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꿈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했다고 보고하는 피험자들의 뇌에서는 깨어있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자각몽을 꾸는 동안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에 의지를 부여할 수 있다면 꿈속에서 엄청난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부터 자각몽을 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자각몽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해온 스티븐 라버지 박사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현실 검증. 지금 처한 현실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꿈이라면 현실과 다르게 왜곡된 모습이 보이거나 모양과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과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거울 확인하기, 코 막아보기, 물건, 벽 눌러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깨어있을 때 주기적으로 하면 기억에 남아 꿈속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5시간 만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기. 5시간 후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고 5시간 후에 깨서 30분가량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잠을 청하면 자각몽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각몽 기억 유도법. 잠이 들려고 할 때 최근에 꿨던 꿈을 생각합니다. 그 꿈속에서 드림 사인, 즉 꿈임을 알려주는 신호를 찾아낸 후 스스로에게 꿈을 꿀 때 다음번 꿈을 꿀 때 내가 꿈꾸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싶다 라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꿈 일기 쓰기. 꿈 일기를 쓰다 보면 매번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림 사인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며 꿈 일기는 자고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각성 상태에서의 자각몽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누워서 안정을 취합니다. 잠이 들려고 할 때 발생하는 환각을 경험할 때까지 누워있는 것입니다. 위 5가지 방법으로 자각몽을 유도할 수 있으며 마지막 각성 상태에서의 자각몽은 여러 번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실제 이 방법으로 과도하게 자각몽을 유도하려고 노력한 경우 수면장애가 생기거나 현실과 꿈을 혼동하는 부작용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꿈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특히 꿈을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각몽의 경우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꿈의 특성상 꿈을 꾼 당사자가 보고하는 것을 토대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미래의 기술의 발전 및 연구 방법론의 발달로 우리의 꿈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다면 그 활용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